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혹은 무언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아니면 그냥 이끌리듯 재생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무언가에 응답한 것입니다. 론다번은 말합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그 순간 여정은 시작된다고. 론다번의 책 히로 챕터 2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챕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이 부름에 응답한 이후 실제로 무엇을 마주치게 되는지를 솔직하게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여정의 첫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강연은 당신을 어디론가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미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출발점인지를 조용히 일깨워 드릴 것입니다. 부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느낌, 혹은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아니면 가슴 한켠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그 순간입니다. 론다번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 당신은 이미 영웅의 첫걸음을 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그 첫걸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정에는 반드시 불확실함이 따릅니다. 론다번은 이것을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초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 전체에서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바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당신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가실 가장 중요한 시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 의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론다번은 영웅의 여정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4가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심, 실패, 타인의 부정, 그리고 지연. 이 4가지는 당신을 막으려는 장벽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영웅인지를 확인하는 우주의 관문입니다. 오늘 밤 잠드는 동안 이 시선이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이 완전히 잠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잠드는 순간에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개념들, 이야기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집니다. 론다번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씨앗들이 내면에 심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여정의 첫 챕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론다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장애물 하나하나가 영웅의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함께 숨을 고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불확실함이 왜 초대장인지, 4가지 시련이 왜 우주의 선물인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이 여정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는지를 천천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영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가 흘러가도록 두세요.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가져갈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순간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당신에게 오늘 밤의 이야기가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겨도 몸이 쉬어도 내면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불확실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는 것. 론다번은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부름에 응답한 이후 시작된다고. 그런데 그 시작의 첫 장면은 언제나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리고 그 막막함 앞에서 느끼는 조용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 안개를 잘못된 신호로 읽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지만 론다번이 강조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안개야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새 직장 앞에 처음 섰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던 그 첫 순간을,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던 그 떨림을,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는 똑같은 감각이
감각이 찾아옵니다. 잠깐 멈칫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숨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 이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막 경계선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확실성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론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을 더 깊은 자신으로 초대하는 순간이라고. 두려움은 막으려는 힘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된다는 우주의 안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려움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두렵지 않아야 강한 사람이고 두렵지 않아야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론다본이 가르치는 영웅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감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Terror Barrier, Terror Barrier. 우리말로 하면 공포의 장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영역의 끝자락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선 안쪽은 예측 가능합니다. 편안합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 너머에 있는 것들, 새로운 꿈, 더 큰 가능성, 진짜 나의 모습, 그것들은 이 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면은 경보를 울립니다. 돌아가, 여기까지야. 이건 너무 위험해. 그 경보 소리가 바로 테러 베리어의 감각입니다. 밥 프록터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천은 이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려 하기 전에 먼저 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테러 베리어 앞에서 그냥 멈춥니다. 왜 멈추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 멈칫함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최근에 멈칫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테러 베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테러 베리어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며 손이 멈추는 것. 새로운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이유 모를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테러 베리어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막 자신의 한계선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 닿았다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멀리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여정을 시작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 하지만 론다본이 그려내는 영웅의 이야기 속 어디에도 두려움 없이 출발하는 영웅은 없습니다. 영웅은 두려움이 없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영웅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당신에게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변화는 편안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론다본은 이 여정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한 흙을 밀어내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있기에 뿌리는 더 깊어지고 줄기는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불확실함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이 무거워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 씨앗 하나를 심어두십시오. 불확실함은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불확실함은 내가 지금 막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다. 이 문장을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가 와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산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우산은 이 인식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 인식 하나가 당신을 계속 걷게 합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당신이 멈칫했던 그 순간,
새로운 무언가 앞에서 잠깐 주저했던 그 감각,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이름 붙여주십시오. 아, 이것이 테러 베리어였구나. 나는 지금 경계선 앞에 서 있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그 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식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론다번이 그려내는 영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도 않습니다. 영웅은 단지 그 두려움이 초대장임을 압니다. 불확실한 길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영웅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길임을 알면서도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영웅입니다. 그 한 발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안에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확실함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곧 초대장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진지한 초대장. 오늘 밤 그 초대장을 조용히 받아드십시오. 그것으로 오늘 밤의 여정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론다번의 말입니다. 영웅의 여정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장애물 하나하나가 영웅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밥 프록토의 말입니다. 테러 베리어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평생 그 선 안에서 산다. 그 선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것이다. 편안히 쉬십시오. 잠재의식은 오늘 밤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깨어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점점 느려지는 이 시간에도 당신의 내면은 오늘 밤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론다번은 말했습니다. 영웅의 여정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고. 그 시련은 당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려는 우주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네 가지 시련의 의미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련을 없애야 할 장애물로 봅니다. 빨리 치우고, 우회하고, 피해야 할 무언가로 여깁니다. 그러나 론다번이 히어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시련은 없애야 할 벽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잠재의식 속 깊이 자리한 저항이 하나씩 해체됩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열리듯 당신 안에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시련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아직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의 통과 의례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이뤄도 될까? 이 목소리는 낯선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론다번은 이 자기의심이야말로 잠재의식이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첫 번째 신호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한 것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자아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잠재의식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브레이크 소리가 바로 자기의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읽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읽으십시오. 나는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두 번째 시련은 실패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1985년 그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것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해고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열어주었다고. 애플을 떠난 후 그는 넥스트를 세우고 픽사를 키웠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훗날 아이팟도 아이폰도 세계를 바꾼 애플의 귀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론다번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에서 실패는 도약판입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나온 그 시간을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는 때로 우리를 가장 순수한 자신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혹은 애써 쌓은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열어주려 하는가?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질문을 계속 처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이 그 답을 조용히 찾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세 번째 시련은 타인의 부정입니다. 당신의 꿈을 누군가가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J.K. 롤링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해리포터 원고를 들고 12곳의 출판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2번 거절당했습니다. 12번의 아니오입니다. 그 거절지들 속에서 그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3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타인의 부정은 당신의 꿈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시야가 아직 당신의 꿈을 담기에 충분히 넓지 않다는 뜻입니다. 론다버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니오는 우주의 아니오가 아니라고. 당신의 꿈은 당신 안에서 태어났고 그 꿈의 유효성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롤링이 12번의 거절을 견뎌낸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타인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된 쇠처럼. 타인의 부정은 당신의 끈기를 시험하는 우주의 방식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 밤 누군가의 아니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거절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시련은 지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이 지연의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론다버는 이 지연을 우주가 당신의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연의 시간에 당신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꿈을 받아들일 그릇이 더 커집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연은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완성될 때 꿈은 더 크고 온전한 형태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평생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단 하나의 자질이라고.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기가 있다면 재능이 부족해도 꿈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이것을 그릿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릿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릿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 발 더 내딛는 선택. 지연이 길어질수록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꿈 쪽으로 돌리는 선택. 론다번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에서 끈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공포의 장벽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려 할 때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 벽이 너무 두껍고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론다버는 말합니다. 그 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네 가지 시련, 자기의심, 실패, 타인의 부정, 지연, 이 모두가 그 공포의 장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 장벽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마치 봄날의 얼음처럼. 시련을 선물로 읽는다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심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읽으십시오. 실패가 찾아올 때 이것은 내가 더 창의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계기라고 읽으십시오. 타인이 부정할 때 이것은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읽으십시오. 지연이 계속될 때 이것은 우주가 나의 꿈을 더 크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읽으십시오. 이 네 가지 시련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저항을 멈추고 흐름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기의심, 실패, 타인의 부정, 지연, 이 네 가지가 당신의 여정에서 선물임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시련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론다버는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름에 응답하고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지금 꿈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심이 찾아와도,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 당신의 꿈을 부정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지연의 시간이 이어져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여정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들 없이는 완성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자기 의심인가 실패인가 타인의 부정인가 지연인가? 그 시련의 이름을 찾았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과해야 할 문이다. 나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잠재의식은 그 말을 밤새 처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제와 조금 다른 눈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끈기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힘이라고. 엔젤라 더크워스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재능도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릿, 즉 끈기와 열정의 지속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그 끈기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매일 밤 조금씩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론다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영웅의 여정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시련 하나하나가 영웅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자기 의심, 실패, 타인의 부정, 지연, 이 네 가지는 당신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온전한 자신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가 보낸 선물입니다. 오늘 밤 그 선물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들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선물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주와 당신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론다 번은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라고. 오늘 밤 그 열쇠를 함께 쥐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이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진동을 만들어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론다 번은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장은 확장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에너지를 수축시키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감사는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 우주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몸 전체가 긍정의 신호를 받습니다. 론다 번은 히어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상태에 진입한다고. 그 상태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없다고 느끼는 상태와 그것이 이미 내 삶에 있다고 감사하는 상태는 진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핍의 진동은 결핍을 끌어당기고 풍요의 진동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당신의 진동을 풍요의 주파수로 조율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잠재의식이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론다 번이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은 아침 감사 선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마주칠 시련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우리는 시련이 지나간 뒤에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론다 번은 시련이 오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전에 대해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마주칠 모든 어려움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선물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당신의 잠재의식에 오늘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식입니다. 우주와 정렬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 감사 선언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두려운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론다버는 이 실천을 통해 하루 전체의 에너지장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감사 선언은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이후 16시간의 질을 바꿉니다. 론다번이 제안하는 두 번째 실천은 저녁 극복 기록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넘어선 것 단 하나를 조용히 적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발 더 나아갔다. 불안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는지 아십니까? 성공의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현실로 인식합니다. 매일 밤 극복의 기록을 새기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다음 날의 행동을 바꿉니다. 잠드는 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론다버는 바로 이 시간에 극복의 기록을 읽거나 떠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 잠재의식에 입력된 정보는 수면 중에도 계속 처리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넘어섰다는 사실, 그 작은 승리의 감각이 잠 속에서도 당신의 신경망을 재구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진 자신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새 잠재의식이 해온 작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론다번의 세 번째 실천은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표를 그림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이 핵심입니다. 원하는 삶을 상상할 때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감사와 기쁨의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건강한 몸을 가진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스트레칭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 몸의 가벼움과 활력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진동이 됩니다. 그 진동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진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같은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반응합니다. 론다버는 이것을 주파수 일치라고 표현합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듯 당신의 감정이 원하는 것의 주파수와 일치해야 그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각화 중에 감사를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그 감각이 우주에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이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국인에게 감사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감사를 삶의 언어로 써왔습니다. 밥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어른께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실천입니다. 론다번이 말하는 감사의 힘은 사실 우리 문화 안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적으로 매일 더 깊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됐네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말들을 진심으로 발화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실제로 변합니다. 론다번의 가르침에서 보면 언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은 진동을 만들어내며 진동은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를 일상에서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까? 내일부터는 그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에너지장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심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주변에 부정이 찾아오고 기다림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론다버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시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시련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시련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시련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뀔 때 시련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도약대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넘어선 것 단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었다. 짜증이 났지만 조용히 숨을 고쳤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 발 내딛었다. 그 하나를 찾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성공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이 강연을 끝까지 들은 것,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론다버는 말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잠재의식이 이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론다버는 히어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장애물 하나하나가 영웅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그 결의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당신이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당신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품고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진 자신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련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가올 새로운 하루에 미리 감사합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진동이 당신의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조용히 되감아 볼 시간입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여정이 시작되는 문이었습니다. 론다버는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나 그 불확실함은 당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막막함,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4가지 시련이었습니다. 자기의심, 실패, 타인의 부정, 그리고 지연. 이 4가지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 안에 오래 쌓인 저항을 걷어내기 위한 우주가 설계한 통과 의례입니다. J.K. 롤링은 12번 거절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신으로 건너가는 다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론다본이 권하는 실천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마주칠 시련에 미리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넘어선 것 하나를 조용히 기억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잠재의식은 세상을 다르게 읽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어둠 속 여정을 밝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실천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노트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펜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넘어선 것 단 하나, 아주 작아도 됩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은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발 더 내디딘 것, 두려웠지만 시작한 것,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것을 넘어섰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질 씨앗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건넨 그 한마디를 잠재의식은 밤새 조용히 듣고 처리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그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론다번이 말했듯 영웅의 여정은 영웅이 잠든 사이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건넨 그 조용한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론다번은 히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여정에는 장애물이 가득하지만 그 장애물 하나하나가 영웅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오늘 당신이 마주한 모든 것, 흔들림도 두려움도 지연도, 그것들은 당신의 결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을 더 깊이 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밤에도 조용히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론다번의 가르침 중 또 다른 챕터를 함께 걸어갈 예정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을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눈을 감으세요. 오늘 넘어선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은 채로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